(2022년 8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14분 54초. 오늘 목요일 촬영. 네. 우리 이제 목요일로 쭉 가는 거 아니야? 목요일로 고정을 해서 좀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스케줄도 그렇고 금요일 날 하면은 이제 뭐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을 수 있는데 타임이 스케줄에 뭐 시장 뭐 저게 어긋나지 않게 시장 볼 게 있나 뭐 볼 게 없는 건 아니고 시장은 형이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없어. 지금 뭐 매크로의 시절이고 형이 날라다녀야 되는 시절이야 지금. 반등 추가 반등. 베어마켓 랠리 스타트는 이미 스타트는 끊었잖아. 그러네요. 이게 희한한데 휴가 시즌인데 외국인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게 약간 이채롭고 뭐 많이 떨어졌으니까. 쇼커버 아니고 쇼커버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공매도도 조금 자꾸 째리니까 그것도 조금 멈춘 것 같고 환율도 조금 이렇게 숨고르기 한다 그러나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딱히 악재가 없으면은 시장이 오르고 오르는 데 이유는 오른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아이씨 뭐 아메리카를 외치잖아. 미국도 왜 오르냐 하면은 뭐 할 게 없으니까 주식이라도 해야지. 채권 시장이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인데 차라리 그냥 아무도 모르는 엉망진창이 돼버리니 사람들이 감을 못 잡고 그냥 편안한 주식을 합시다 이런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이 좀 랠리하니까 따라가겠지. 우리나라도 이제 반등을 좀 이어가서 타켓은 한 2,600선 정도면 되지 않을까?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네. 찔끔이네. 거의 뭐 2,000 지금 400 뭐 2,500이 좀 안 되지. 네, 언저리까지 왔으니까. 네. 그러면 외국인이 일단 들어 올리면은 지금 대부분 그래.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동학개미 지쳐 떨어져 나가잖아. 주식 못 해 먹겠다. 그렇죠. 거래 대금이 줄고 그러면 요 빈지털이를 이제 외국인은 하는 거지. 영악한 외국인은 기관이야 뭐 그냥 따라다니는 거고. 지금 본전 오면 감사하게 팔겠다는 사람들이 대다수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근데 외국인이 살 때는 그 뭐 이유를 가지고 사는데 그냥 정책적으로는 경기 부양을 좀 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경기 부양을 좀 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늦추고 뭐 이런 식이니까 먹을 게 있어 보여서 들어오는 거지. 뭘 사냐면 현대차를 지금 많이 사.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뭐 이런 것도 주류지만 하여튼 현대차를 좀 많이 사는 게 좀 특이한 외국인이라서 오늘은 이제 아이오닉 5 뭐 반도체 불량 독일에 그 이슈 때문에 약간 목요일날 조금 약보합이지만 아니 더 살 것 같아. 그러면 뭐 기준점이 생기면은 시장 분위기가 안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제 또 일부 선수들이 있다고. 쉬는 짜잘한 잔잔바리 개인들 말고 좀 이렇게 뭉치돈들이 막 치는 거지. 어디 뭐 치겠지. 그렇다고 뭐 시멘트 뭐 이슈를 따라다니는 건 없고 좀 힘들고 뭐 그런 정도입니다. 뭐 매크로를 막 구장창 뭐 이렇게 설명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제 미국 CPI가 나오지. 10일 그러니까 수요일 그쪽 시간으로 8월 10일 날 10날 나오는데 일단은 조금 누그러질 것 같아요. 다들 예상하지만 그쪽 가솔린 가격이 좀 떨어지지.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유가가 120불 치고 90불대 왔는데 왜 CPI가 안 떨어지는 거야라고 막 소리 높여 얘기하는 거 보면은 좀 꺾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페 플러스 회의도 했잖아. 네, 그렇죠. 증산 조금 찔끔하게 하루에 10만 배럴 증산 안 하는 이만 못한. 그거 이제 체면 세워준 거야? 체면이 아니라 오히려 깎아먹은 거지만 뭐 그렇게 되고 유가가 떨어지니까 천연가스가 또 뛰고 에너지 식량은 지금 뭐 미국이 조금 그래도 많이 푸는 것 같아가지고 가을 지나면 또 오를 것 같아요. 네.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좀 곤란한 질문 해도 돼요? 뭐 얼마든지 개인사만 대통령은 왜 낸시 펠로시 안 만나요? 연극 보러 가셨는데 까인 것 같은데. 그게 참 애매하지. 국회의장은 만나는데 대통령 까? 뭐 우리 대통령을 잘 하시겠지. 네. 잘 하시겠지만 솔직히 정책을 뭐 기대할 만한 건 별로 없고.
아유 자꾸 웃어서 그렇지만 뭐 사실 그렇죠 뭐. 아이고 좀 쉬긴 쉬어야 되는데 그래도 잠시 이렇게 만나면 좋지 않았을까. 뭐 대만에 온다고 그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우리 대통령 안 만나고 가니까 이상하잖아. 좋게 해석하면은 너무 한쪽으로 극단으로 쏠리지 않는. 지금 미국으로 완전히 쏠려가지고 좀 얘기들이 많잖아. 중국을 이제 뭐 안배해서 안 만났다. 좋게 해석합시다. 좋게 해석해서. 네. 그러면 정말 다행인 건가요? 다행은 아니고 결국에는 8월 지나고 9월에 중국이 또 북한을 자극할 것 같고 뭐 한다니까 핵실험 하겠지. 9월쯤에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전까지는 공간이 지금 비었잖아. 한 달 남짓 했나? 뭐 그걸 한 달 내내 오른다고 볼 수는 없어도 딱히 지금은 뭐 악재가 이제 뭐 없다. 이게 호재가 돼서 좀 오를 것 같아. 오를 것 같아서 종목들을 잘 찾고 뭐 어차피 우리는 생존의 전략이니까. 하여튼 첫 번째는 현대차. 그다음에 개별 기업은 컨텐츠리 중앙 어제 오늘 목요일 날 이제 했는데 다음 주에 그 헌트 개봉한단 말이야. 네네. 헌트. 이정재, 정우성 주연의 브로맨스가 장난 아닌 형들이죠. 나보다 동생들이야. 나보다 동생이야. 동생들이야. 근데 헌트 이게 그 우리 이영수 대표도 잘 알지만 영화들이 일주일 단위로 개봉을 지금 계속했잖아. 맞아요. 대작들이 계속 나왔죠. 외계 플러스인, 그다음에 뭐 한산, 비상선언 이렇게 나왔죠. 일주일 단위로 하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거야. 이것도 보고 맞아요. 선택의 영역이 넓어진 건 좋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근데 맞아요. 배급사나 제작사 입장에서 보면은 경쟁작들이 많아지니까 맞아. 이게 흥행을 잘 이어가지 못하고 범죄도시 2가 비수기 때 딱 오픈해가지고 경쟁자가 없으니까 다 먹었지. 그리고 우리 또 이 미디어 컨텐츠의 전문가 그 개봉발 첫날 해서 개봉발 이 스코어가 40만을 넘어야지 1000만 트라이를 할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 지금 다 개봉했던 게 그렇죠. 외계인이 망했지. 16만인가? 16만. 망이라고 해야 되지. 2편은 또 기대를 해봅시다. 한산이 38만. 비상선언이 한 32만 정도 예상을 하니까 40만을 다 못 넘었거든. 다 나눠 먹게 하는 나눠 먹어가지고. 근데 헌트가 지금 마지막 다음 주에 이제 헌트 이후에는 뭐 또 다른 것들이 예고된 건 별로 없잖아. 그렇죠. 헌트가 한 40만 레코드를 넘기면은 그래도 800만까지. 요즘은 이제 800만 들어오면 1000만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죠? 부가판권이나 이런 것들 워낙 좋아서 티켓 값이 올라가지고 인플레이션의 영향이지만 그런 걸로 헌트 때문에 이제 관련주는 뭐 당연히 제작사는 그 이정재하고 정우성이 같이 만든 회사 아티스트 컴퍼니. 아티스트 컴퍼니가 제작사 비상장. 근데 아티스트 컴퍼니의 지분 15% 가지고 있는 데가 버킷 스튜디오. 그리고 버킷 스튜디오가 지금 좀 오르거든. 그리고 이제 배급사하고 공급사는 중앙 컨텐츠리의 자회사들이 하잖아. 그렇죠. 중앙 컨텐츠리가 그래서 조금 다음 주에 먼저 영화를 개봉하고 반응들이 쭉 달릴 거 아니야. 좋으면은 재밌대. 다 재밌다고 하니. 아직 나도 못 봤지만. 뭐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기에는 뭐 굉장히 재밌다. 이런 뭐 평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말랑말랑한 거. 그리고 또 우리 지난 시간에는 JYP 엔터, 나연, 팝 이런 얘기 했잖아. 뭐 직접 들어보니까 좋으니까 물론 춤 못 따라하겠어. 이 손가락이 자꾸 안 돼갖고 뭐 치매 댄스라고 그러던데 안 되더라고. 치매 예방이 되는 거야? 나한테 묻지 마. 그 하이브 뉴진스, 그죠? 뉴진스도 되게 평가들이 좋지. 그러니까 그 세대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딱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재들이 보면 저 아이돌하고 이 아이돌이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하는데 나도 소녀시대까지 다 알았거든 멤버를. 제가 요즘 모르겠어. 나도 잘 모르겠어. 진짜 모르.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돼. 주변의 전문가들. 우리 그 아이돌 공부하잖아. 지금 투자하려고 힘들어요. 8월달에 걸그룹 대전이라고 하니까. 소녀시대도 그렇고 블랙핑크도 그렇고 좀 전에 얘기했던 트와이스 뭐 이렇게 다 뉴진스 보이그룹은 잘 모르겠네. 그렇답니다. 그런 이벤트들이 있고 이벤트를 따라가고 이벤트 드리븐 하면 되는 거고. 자, 당신 종목을 얘기해 보세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뭘 가져와?
근데 그 방송에서 뭘 가져왔다라는 표현을 잘 싫어하거든. 소개드릴. 그러니까 종목을 들고 종목 뭐 선물 포장을 뜯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원고도 그러니까. 아니고 머릿속에서 들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우리만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져왔다라는 표현, 그다음에 이제 뭐 빨간불 파란불 켰네라고 뭐 신호등도 아니고. 빨간 휴지 줄까? 예전에 형이 방송하던 거 봐봐. 형 욕하고 이런 방송이었어요. 그게 갑자기 한글 한글 사랑을 한글 사랑이 아니라 이제 일상적인 표현을 쓰는데 좀 싫어하는 거지 그런 거. 이게 우리 초창기 때부터 보신 분들 있어. 이미지 세탁하는 거야 형. 차라리 욕을 하든가. 네. 성일 하이텍. 네, 성일 하이텍. 네, 성일 하이텍 신규 상장. 네, 신규 상장이고 폐배터리? 네, 폐배터리 이제 리사이클 하는 업체고요. 사실 밸류가 싸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 2차 전지는 안 싸니까 원래 안 싸니까. 근데 굉장히 요즘 시대 트렌드하고 맞아 떨어졌다라는 게 좀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번에 바이든이 또 인플레이션 뭐 이런 이제 관련 법안 또 올렸고 결국 이제 BBB 법안은 누더기가 됐지만 어쨌든 뭐, 조맨친 아저씨 때문에 조맨친만 떴지 뭐. 그 바이든 법안을 반대하다가 네. 이번에 찬성으로 돌아섰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얻을 건 다 얻었고. 그럼 정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이든 입장에서 정말 얍삽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신조어가 나왔단 말이야. 태조 이방원.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전.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들도 진짜 잘 지어내는데 그 테두리 안에서 들고 근데 사실 컨텐츠는 거기다 끼워넣기에는 뭐 글자가 라임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뭐 말랑말랑하니까 옛날에 뭐 BBIG 뭐 그래가지고 잘 만들려. 네. 일단 성일 하이텍은 뭐 굉장히 기술력이 있고요. 이제 뭐 항상 비교되는 게 이제 미국의 리사이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거기하고 이제 견주 항상 비교되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수거를 하잖아. 수거를 하면 이걸 막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은 충방전 해야 되죠. 전기 에너지 다 빼고 나서 갈아야 되는데 요게 이제 블랙 파우더라고 그러거든요. 요게 전철인데 가른다는 게 이제 분쇄시킨다고. 분쇄시켜 버리는 거. 왜냐면 이제 거기서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것들 추출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폭발한대요. 그래서 컨테이너, 특수 컨테이너에서 이걸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수거해서 방전해서 파쇄해서 블랙 파우더까지 하는 건 전처리는 이제 미국의 리사이클이라는 회사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침출, 여과, 용매 같은 거 이제 통해서 뭐 이제 원소를 뽑아내는 게 이제 습식 재련인데요. 습식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고 이게 습식 재련 레퍼런스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성일 하이텍 정도밖에 없는 거죠. 글로벌리 볼 때. 근데 가격은 네. 절대 가격은 고가구나. 9만 원짜리. 그렇죠. 네. 시총이 지금 1조 넘죠. 1조. 네. 1조 냈다. 네, 1조 넘고. 그리고 뭐 사실 HPSP는 이익을 그만큼 뽑아내니까 뭐 1조가 뭐 익스큐즈 되는데 정말 근데 2017년부터 한 연간 전기차가 100만 대 넘게 팔렸거든요. 이제 그러면 2025년쯤 되면 배터리 수거가 돼요. 맞아. 네, 왜냐하면 수명이 확 떨어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여기는 그냥 눈에 보이는 이제 성장이니까. 그리고 뭐 요즘에 뭐 코발트, 니켈 뭐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21년 기준으로 보면 이 회사가 이제 매출의 절반이 코발트예요. 코발트가 이제 절반이고 니켈이 39%, 리튬이 한 6% 정도 되고 주요 고객사는 이제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뭐 CNGR 같은 이제 중국 업체 이런 데다 납품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회사가 이제 약간 지금 밸류를 좀 기대하는 거는 그 이번에 상장해서 돈을 땡겨가지고 습식 공장, 재련 공장을 10,000톤짜리를 3공장을 짓는데 이게 기존의 1, 2공장 합쳐도 4,320톤밖에 안 돼요 연간으로. 근데 10,000톤짜리를 짓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매출하고 이게 얼마나 나오는 거냐 이렇게 기대하는 거고요. 한 2025년은 매출 한 연매출 한 5천억 간 트라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5천억? 네, 올해는 한 1,950억 정도 보고 있어요. 매출 1,950억에 뭐 영업이익 한 250억 정도. 네. 성일 하이텍이라. 2차 전지는 밸류로 하면 못 사요. 네. 뭐 미래 가치, 네, 미래 가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맞는지 틀리는지는 2025년 가서 봐야 되니까 적당히 그냥 시장에 따라서 스텝 밟다가 빨리 나오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도 한 1, 2년은 뭐 스텝 밟아도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진짜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더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뭐 맨날 숫자 나오는 반도체 보면 안 되잖아. 안 되지. 숫자를 HPSP 봐요. 이걸 얼마나 뽑아내는데 그냥 이러잖아. 그냥 그들만의 리그로 올리는 주식들이 참 주가라는 게 그래서 요지경이죠. 요지경.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라는 게 항상 중립과 중간이 없어. 뭐 밸류가 말도 안 되게 비싸 보이고 또 말도 안 되게 싼데 주가는 죽을 안 되고 이제 보면 그런 거죠.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지. 뭐 섹시한 종목이랄까 그렇게 좀 꿈이 있거나 막 우리 그 잘 아는 그 형이 얘기하는 닭살이 돋거나 요즘 잘 없잖아. 요즘은 그런 종목이 잘 안 나와. 안 나오죠. 지금 뭐 어쨌든 다 뭐 지금 반등하지만 베어마켓 레일이라고 다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여기 있잖아. 현대차를 외국인 어떤 외국인인데 굉장히 많이 사. 그 사람들은 뭔가의 비전이나 계산이 다 있겠지. 그런 대중들은 현대차 잘 안 사. 이미 그렇죠. 묶여 있거나 물려 있는 분들이 많이 너무 고생시킨 거죠. 그때 뭐 애플카 때문에 물렸던 사람들은 맞아. 이가 갈릴 걸 지금. 삼성전자도 네. 뭐 우리 그렇죠. 구만전자 뭐 이렇게 물려가지고 본 방송에 맨날 그 검색어 상위 리스트 아침마다 이제 뽑아가지고 방송하는데 맨날 그 1위 첫 번째에 고정돼 있지만 그 관심만 있을 뿐이지 시세는 관심하고는 전혀. 그렇죠. 90층에 사람 있어요. 그렇지. 이건데. 오히려 대중들은 이제 독특한 아이디어에 독특한 기업들, 남들이 잘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도 선호하시고 저가주 선호하시고, 그렇죠. 양 많은 거. 그래서 뭐 최근에 동향을 보면 개인들이 삼성전자 팔고 외국인들이 사는 거 보니까 이제 좀 개인들 또 털리면 올라가겠다 생각이 또 들고 있었는데 늘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겠다는 했는데 결국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그리고 지금. 이번에 양양재 의원이 이제 국회에서 그 반도체 이제 특위 만들어가지고 이제 초당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뭐 이게 확정은 아닌데 안이 나왔는데 이 세액공제를 엄청나게 잘 올려줘요. 뭐 물론 이제 미국 뭐 칩스 법안 수준은 아니지만 대기업이 지금 현행 6%밖에 세액공제를 못 받거든요. 이거를 이제 20%까지 올려주고 그치. 그리고 네, 중견기업은 기준은 8%인데 이거 25%까지 올려주고 그것도 뭐, 일종의 경기 부양책인데 감세지 감세. 그렇죠, 감세지. 근데 결국에는 감세하면 재정이 어딘가 펑크가 나잖아. 그렇죠. 다른 데서 메워야 되는데 대부분들 보면 뭐 자잘하게 뭐 다 깎아. 뭐 다 깎는 거 있어. 뭐 사회면 뉴스에 보면 다 나와.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도 현행 16%에서 30%까지 올려주는데 세공제를. 그러니까 이제 이 결국 우리 트럼프 때도 봤잖아요. 법인세 깎아주면 이게 나중에 결국 이익으로 이게 크게 오거든요. 기업의 그리고 기업들이 그냥 뭐 고용을 리듀스 감원을 안 해도 그쵸. 신규 고용 안 하고 그쵸. 비용 줄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익으로 잡히지. 거기에 이제 공장 자동화라는 명칭을 붙여서 로봇 막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로봇이 모든 인력들을 다 대체하고 우리도 이제 막 AI 무슨 뭐 그런 참 아직은 뭐 댓글로 그런 거 많이 달리더라고요. 뭐. 이제 지금 대통령이 15만 반도체 인력 양성하라고 했는데 삼성이 2030년까지 무인화하면 어떻게 되냐. 뭐 앞뒤가 안 맞지 사실은. 네. 앞뒤가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살부터 학교를 보내려고 했는데 어이구야 이거 또 뭐 부딪혀갖고 또 안 되고. 네. 잘 하시겠죠. 잘 하겠죠. 네. 잘 하실 겁니다. 잘 하실 거라고 믿고. 네. 자, 이제 시간 지나면 결국 이건 이제 대기업 이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제 세제 혜택이라는 거는. 그래. 네. 그런 좀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기업이 그러니까 성일 하이텍은 신규 상장인데 고가주라서 그렇고. 그렇죠. 그냥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것도 이제 신규 상장인데 오버행이 끝나면은 이런 것들이 뭐 쭉쭉 한 번씩은 좀 튀지 않을까? 자본금 28억이네 코난 테크놀로지는. 무상증자 테마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사람들이 막. 그쵸. 자본금 딱 보면은 이제 50억 언더, 10억 언더면은 그냥 지난번에 그 3억짜리 자본금 회사들 이런 것들은 8배를 증자해도 돼. 그래봐야 뭐 20몇 억밖에 자본금이 안 되니까. 그쵸. 3억짜리는 보통 상식적으로는 2배, 한 주에 한 주에 한 주 더 주는 100% 무상증자 이것만 해도 대단한 호재였는데 요즘은 그건 호재가 안 되고 한 주에 한 300%나 400%는 줘야 반짝반짝하긴 하던데 유행도 참 그렇죠. 요즘에 콘텐츠가 제일 말랑하고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콘텐츠는 한때 붐일 뿐이지 그러니까 완전히 롱텀은 아니거든. 그렇죠. 뭐 지금 롱텀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딨어. 우리한테 왜 VFX로 봤던 덱스터는 약간 롱텀이었지. 그쵸. 주가도 그렇게 됐고. 맞아. 10배 났잖아. 그 햄버거. 네. 와, 한 해 10배 났죠. 그러니까 뭐 묵직한 우리 한미반도체 맨날 얘기하지만 무겁고. 그렇죠. 무거운데 이제 저는 계속 좋게 보죠. 네. 언젠간 꽃이 피겠지. 언젠간 꽃이 핀다. 뭐 언제? 언제? 곧.
아니 뭐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안 되는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시대 트렌드하고 맞잖아요. 중국이 전공정이 막히면 뭘로 하겠어. 후공정으로 커버해야 돼. 그러니까 YMTC 190이단 봐요. 말도 안 되게 하이브리드 공정 써가지고 낸드 플래시 만들잖아. 이제 그런 반도체들을 만들 거라고 중국이. 그러면 장비 누구 거써요 이제. 네. 근데 이제 번외 얘기긴 합니다만 본방에서 있는데 고려신형 정보를 얘기했는데 많이 올랐잖아. 아니 그 오른 다음에 지금 누워 있거든. 지금 정책 펴는 것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감세 그리고 또 이제 뭐 비탄감, 채무 조정 막 꺼내. 이게 이제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쵸. 막 꺼낸다고. 뭐 근데 이게 나중에는 문제가 크게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펑크가 막 나. 은행들을 강제하고 이자를 낮추라 그러고. 그러니까 좀 매끄럽지 못하는데 시장 경제에 맡긴다고 해놓고는 또 간섭을 해. 뭐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다 한꺼번에 다구리로 이게 몰아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하반기 한번 참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는 지금 뭐 인플레는 아까 얘기했지만 유가 가지고 뭐 다들 얘기하지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 다음 주 CPI야 미국이야 뭐 그때 9.1인가 나왔던 게 뭐 8%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또 와 환호할 수도 있지만 8%도 미친 물가거든. 그렇죠. 우리나라의 6%도 미친 물가야. 살인적인 물가 수준인데 공식적인 물가 집계가 그러면은 일반 생활 물가는 더 맞아요. 팍팍 뛴다고. 우리 그 주택 이런 거 다 빠진 거 아니야? 거의 그러니까. 뭐 비중 낮게 해가지고 부동산도 그렇고 하여튼 주거비 빼고 분명히 문제는 골마가고 있는 것들이 있고 아름다운 빚잔치는 사실 없어요. 빚잔치 하면은 난리 나거든. 막 멱살 잡히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물어뜯고 뭐 이렇게 하고. 맞아. 그리고 또 채권 추심이라는 것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 세상에 빚을 까주는 게 어딨니 공짜로. 그런 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보면 어른들 우리 윗세대 어르신들이 빚 없으면 산다 그래거든. 빚 없으면. 그러니까 빚이 아니라 빚 지읒받침이야. 이 뎁스라고 하는 부채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부채의 역습이 분명히 올 거거든. 이자 폭탄이 오고 와요. 그러면 이 연체율이 올라가. 그러면 채권 출신 업체는 노나 사실은. 근데 고려신용 정보를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사실 나도 커밍아웃이지만 십수년 전에 뭐 일을 하다 보니 빚을 지게 되잖아. 그지? 와, 걔들 채권 출신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안 뱉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게 에이 그지 같은 이렇게 욕은 하지만 나중에 주식으로 봤을 때 이 회사는 될 회사다. 채권 주식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사람이 이 금융의 압류를 그때 내가 뭐 카드값이 나가야 된다든지 뭐 어머님 부모님 병원비 나가야 되는데 딱 락을 걸잖아. 안 뱉어낼 수가 없어. 다 쫓아다니면서 합법적으로 다 걸거든. 근데 이제 이 부채라는 빚이 결국에는 누군가가 딱 까주겠지? 없어요. 공짜로 까주는 게 없단 말이야. 기업이건 뭐 개인이건 나라건. 그래서 그런 부채의 역습이 분명히 온다. 그때 견뎌낼 수 있느냐? 힘들 것 같아. 근데 지금은 그냥 가는 거지만 아니 너무 롱텀한 얘기고. 그러니까 뭐 연끌을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빚을 좀 네. 그 빚이 한 번 늘어나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 코인 하셨던 분들이 코인 안 할 것 같아. 또 보조금 나오면 맞아요. 코인 보조금 한다. 나오면 코인 하더라고요. 지금 속보 떴네. 뭐라고? 펠로시 하원의장이랑 전화 통화하신대. 전화 통화로. 네. 다행이네. 전화로도 해서 다행이다. 통화 정도로. 네. 하도 먼저 얘기들을 하니까 왜 싱가포르 가서 싱가포르 총리 만나고 그다음에 뭐 대만 가서 총통 만나고 말레이시아 가서 뭐 하고 다 대통령급의 수장들을 만났는데 우리나라는 왜 건너뛰고 일본 가서 기시다 만나버리면 희한해지잖아. 그렇죠. 그래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막 그때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 여론에 따라서 또 그래도 뉴스는 보내. 다행이다. 잘하실 거야. 응? 잘하실 거라고 믿고 네. 파이팅. 근데 하여튼 이 부채 걱정을 뭔가 기회가 생기면은 부채 관리 좀 할 수 있으면 해놓는 게 좋고. 고려신용 정보로 갔네 갑자기. 기업이 다음 주에 뭐 끈한 게 하나 없을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혹시 근데 요즘 광고지만 뭐 문자 서비스 잘 갑니다. 무료 문자 서비스 해가지고 저희 댓글 상단에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링크 고정이 있는데 거기 통해서 들어오셔서 계좌 개설을 하시고 잔고가 100만 원 이상 유지되면은 저희 텔레그램의 가치 투자 클럽, 텔레그램의 주식 돋보기, 네이버 카페 스톡 헌터
요 다 연계해서 무료 문자 서비스를 드려요. 그 무료 문자 서비스의 종목들이 간혹 잘 나가니까 그 종목들 기업들을 좀 활용해 사라 팔아라는 아닙니다만 활용하시는 데 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막 기업을 오늘 뭐 생각해낸 게 별로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다 얘기해봐야 뭐 없는 것도 없고. 에이씨. 매크로의 또 욕해 보냈네. 아, 종목도 없어? 없어요. 아씨 IT의 신 요즘 왜 이렇게 IT의 신 요즘에 너무 힘들어. IT가 낸드 SK 뭐 200 몇 단이야? 238단. 238단. 네. 그거하고는 뭐 네. 연관성. 근데 그래 본들 뭐 이게 네. 대중들은 잘 이해를 안 하고 그쵸. 오히려 아니, PSK 밀어버리는 거 봐요. 이 회사가 뭘 잘못한 게 있어. 그냥 실적 따박따박 나오고 그냥 그러니까. 랜드 수주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를 막 밀어버리니까 이게 뭐 맞아. 그냥 이제 뭐 아유 뭐 중국 뭐 128단 랜드 플래시 규제할 수 있대. 아니 확정된 하나도 없고 미국에서 코멘트한 것도 없는데 그냥 막 이야기 만들어서 밀어버리니까 IT라고 그냥 오히려 그냥 게임주 편하고 코인 관련주 뭐 가상화폐 뭐 이렇게만 매칭해서 또 막 강분하잖아. 게임주 돈을 또 또 들어올리는데 요즘에는 존재감 없이 가만히 있는 게 덜 맞아요. 바이오도 그렇고 괜히 뭐 실적 잘 나온다 그러면 실적 잘 나온네 그러고 때려버리고 바이오도 코로나도 그냥 나도 모르겠다 이제는 뭐 20만 뭐 30만 나와도 그냥 뭐 같이 위드 코로나로 살아야지 뭐. 또 걸리는 거지 뭐. 근데 좀 껄끄러운 거는 오늘도 한 10만 명대 목요일날 나왔는데 위중증률이 굉장히 빨라. 좀 300명대거든. 이게 좀 껄끄러워. 그렇죠. 원래 여름에는 바이러스 그 어떤 활동량이 줄기 때문에 증증이 낮아져야 맞는 건데 그치. 원래 바이러스가 이게 건조해야지 바이러스 활동량이 많아지는데 조금 그건 좀 거시기해요. 그러니까 노령층한테 굉장히 안 좋아. 나도 노령층이지만 잘 이겨내시네요. 이거 아프면 아파 걸리면 그리고 후유증도 많고 이게 코로나가 미각 후각을 떨어뜨리고 아니 뭐 또 어렵지만 내분비계를 먼저 공략을 하고 침샘 막 이런 거. 근데 여기 머물렀다가 나중에 여기 뇌로 올라가고 막 인지장애도 오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피곤하고 안 좋아요. 거기 또 원숭이도 날리고 지금. 근데 요즘 보면 안 걸렸던 사람들 다 걸린다. 그게 그렇지. 백신을 안 맞고 버텼던 사람들 노령층도 그렇지만 위중증률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겁주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뭐 코로나 관련주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근데 진단 키트는 뭐 주가가 오히려 거꾸로 가더라고. 그렇죠. 미국은 아예 그냥 뭐 이제는 격리도 안 하고 다 풀어버린다 그러는데 미국식이다 그것도 참. 뭐 걔네야 백신이 남아도니까 뭐 우리도 뭐 백신은 있겠지만 그럼 뭐 딱히 아이디어가 없으면은 국가는 비즈니스로 올라간다. 자꾸 종목을 줘야 된다는 압박감을 버려. 난 지금 오히려 형의 매크로 지금 분석이 더 듣고 싶은데. 매크로가 없잖아. 지금 얘기했잖아. 매크로는 증률 곡선이요. 엉망이라죠. 누웠다 섰다가 그리고 장단기 역전이라고 하잖아. 미국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10년 2x10의 10년물하고 2년물의 격차가 미국이 36bp 이렇게 넓어져요 점점. 경기 둔화, 경기 침체로 가겠지. 근데 이때 있잖아. 고용을 가지고 미국은 딱 제롬 파월 의장, 연준 의장이 우리의 고용은 탄탄해. 탄탄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 타이트하다. 왜냐?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는데 사람이 안 나온다 그랬잖아. 코로나에 걸려갖고 아파 뒤지겠는데 어딜 나가.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막 왜곡돼 있는 거예요. 일본 봐봐. 일본 뉴스 다 봤지만 편의점에 알바생이 없어. 우체국에도 택배 하시는 분들 우체부가 없고 은행에 창구에 코로나 걸려갖고 은행을 문 닫는다니까. 막 일본 보면은 그래요. 네.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네. 나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잘 살아봅시다. 네. 한 주 또 잘 버티시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들어갈게요. 야, 이거 시청률 자꾸 떨어지겠다, 그지? Sorry.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보이면 제일 먼저 이야기할게. 안녕.